자, 자리들을 앉으시죠. 예. 아, 힘들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무튼 오늘 아무래도 1, 2월 달이다 보니까 기본서 과정이다 보니까 좀 체계를 좀 잡아드리려고 그래요. 알겠죠? 기존에 들었던 분들도 어때요? 좀 감회가 깊죠? 근데 이 표정은 뭐지? 다 잊어먹은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아우, 지지배. 자기도 남아. 아무튼 표정으로 얘기했잖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토지, 부동산의 분류로 들어가요. 알겠죠? 자, 이 부동산. 우리 여기 앞전 시간까지 있잖아요. 한 것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럼 여태까지 신나게 뭐 했어? 그러면 하면 안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이제 토지의 분류에 관련된 거 한 문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특성, 거기서 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총론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트별로 시험에 나오는 출제 범위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한두 문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 맞춰야 돼. 목표를 80점으로 목표를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80점 목표를 잡는데 있어서 앞부분에 있는 것은 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어려운 계산형 문제, 막 공식 여러 개 가지고 막 섞어서 푸는 문제는 그냥 버려. 내가 나중에 버리라고 하겠지만, 4-5개 공식 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맞죠? 그거 가지고 막 섞어서 문제 풀어내는 것들은 버려야 돼. 머리 숭숭 빠져. 알겠죠? 소갈머리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팬들의 그 출제하신 분들의 그 노고를 생각을 해서 버려. 알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버리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앞부분에 있는 거 다 맞춰야 돼. 이런 것들은 그냥 맞춰야 돼. 외워야 돼. 필사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외우는 건 우리 필살기를 하면서 잘하잖아. 그것도 안 하게 되면 문제야. 남길 수도 없고, 이거.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이제 토지에 대해서 정의 좀 들어갈게요. 자, 여기 지구야. 자, 지구는요, 뭐하고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땅하고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어. 맞아요? 땅하고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구는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나요. 부증성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런데 요거 용어를 잠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펜 놓으시고 여기 봐요. 자, 지금 지구에 있는 땅을, 자, 땅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바다를 다 펐어. 물로 다 펐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다 푸게 되면 뭐가 나와? 그렇지, 땅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뭐 새로운 게 뭐 마징가제트가 나오겠어요?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것이, 자, 바다를 풀면 뭐가 나와? 땅이 나와. 땅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순수한 자연이죠. 그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지다, 원지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자, 바다를 퍼냈어요. 땅이 나오죠? 이 땅을 뭐라 한다? 시작. 소지나 원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땅도 소지다, 원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그러면 물어볼게요. 바닷물 다 퍼냈으니까 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뻘에다가 건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미끄러우니까? 뻘이니까? 아니야. 지반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닷물을 이렇게 막고 간척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간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 건물을 져? 아니야. 한 10년 동안 어떻게 한다? 땅이 견고하게 될 때까지 내비둬요. 알겠죠? 그럼 그 10년 동안에 묵혀있는 땅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소지다, 원지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게 단단해야 돼. 근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간척 사업을 하면서 좀 안 된 거 있죠. 초창기 때 지은 건물들은, 지금 고층 건물들은 금이 가 있어요, 지금. 진짜예요, 진짜. 쉬쉬하고 있지. 진짜요.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지은 것들은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괜찮은데, 그럼 위험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래서 고층 건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소지하고 원지 개념은 잘 들어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땅이야. 순수 자연이야. 알겠죠? 그래서 다져 있는 땅을 우리가 소지 원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져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땅, 즉
이 소지 원지에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즉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짓는 거잖아. 맞아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거? 그러면 부지하고 소지 원지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자, 소지 원지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부지는 뭐를 할 수 있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죠? 이 내용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지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시작.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부지 안에 우리가 이제 보통 부지 이렇게 하는데 감정평가상의 용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택지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럼 부지 안에 뭐라고 또 구성을 한 거야? 택지. 원래는 그냥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택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어라고요? 시작. 감정평가상의 용어야. 우리 뒤에서 감정평가 배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감정평가상의 용어를 우리는 부지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시작. 택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지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건축물이 있는 땅, 없는 땅 이렇게 구분을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택지 안에는 뭐가 있다 없다? 시작. 건축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또는 있다 없다. 그래서 건축물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지라 하는 것이고요. 건축물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건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건축물이 없으면 나지. 이 나자는 벗을 나자예요. 그래서 나체 이런 얘기는 홀라당 벗었다는 얘기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 그 자체만 있다는 얘기야. 다시 토지 그 자체만 있는 걸 뭐라 한다? 우리는 나지라고 하는 거지. 이해 갔죠? 그래서 이 나지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 갱지라고 하는 친구와 저지라는 친구가 있어. 알겠죠? 다 건축물이 없는 땅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있고 건부지는 뭐가 있는 땅이야? 건축물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공지라고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게 막 나와. 옛날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자, 잘 봐요. 자, 우리 나지는 아까 제가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있다. 뭐가? 건축물이 택지.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다가 건축 행위를 하려면 다 무슨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냐면 공법의 저촉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배우는 거야? 과목에. 공법을 배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잘 봐요. 자, 나지나 갱지는 같은 놈이고 저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잘 봐요. 얘네들은 전부 다 건축물이 있어 없어? 전부 다 없어. 그 표에 나와 있어. 쓰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이런 모든 땅은 공법상의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친다고 그랬죠?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래서 공법의 영향을 다 미쳐. 공법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사법상이라고 해놨잖아. 그러면 사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사법이 뭐야? 아니, 개인과 개인 간에 그렇지. 집이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 다시 한번. 너 한참 했잖아. 다시. 자, 사법이 뭐야? 그랬더니 개인과 개인 간에 뭐 어쩌라고? 자, 사법은 민법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 다시. 이건 또 뭐야? 자, 다시. 자, 사법은 뭐야? 시작. 민법이야, 민법. 민사소송법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머릿속에 담을 게 사법 이런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법이야? 민법이야, 민법. 그래서 우리 민법 배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이 나지나 갱지는 사법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근데 이 저지는 사법상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제가 기초인문과정 할 때 뭐라고 그랬어? 저지는 사법상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했어? 저질 막 이러 있잖아. 그죠? 저질 뭐 이잖아. 저질이니까 뭐까지 받아? 사법상의 영향. 우리 경범죄 딱지 끊잖아. 비 오는 날 착. 아,
참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 왜 여고 앞에 보면 바바리맨 있지 않나요? 그죠? 그거 보려고 다녔죠, 학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실 게 뭐가 있냐면 저질, 알겠죠? 저질은 뭐까지 영향을 받는다? 시작. 사법상의 영향을 받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지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땅이 있으면, 이 토지가 있으면 100평방미터다라고 하게 되면 이 100평방미터에 옛날에는 건축법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도시들 있잖아요. 뭐 그 신도림 안쪽에 공사 이런 단독주택 보면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무슨 인지 알죠? 그래서 화장실에 딱 열면 옆에도 화장실이 같이 있어. 안녕? 이렇게 하고서 또 닫고 막 이래. 무슨 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어때? 불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해지를 못해. 요번에 그 알죠? 그 화재 사고 난 거. 네. 이건 정말 애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바뀐 거예요. 공법에서 어떻게 한다? 야, 너 앞으로 100평방미터면 이 중에 60%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60평방미터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 40평방미터는 어떻게 돼? 그냥 여백의 미로 두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어있는 땅이다. 그래서 빈 공간의 땅, 이걸 뭘 한다? 시작. 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땅을 뭘 한다고요? 공지. 그러면 용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 토지, 이 파트에서는 용어와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자, 대지는 건축법상의 필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잠깐 좀 보자고요. 대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지. 그죠? 대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대지도, 이런 대자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옷의를 써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지하고 대지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들어갈게요. 알겠죠? 자, 여기 잘 봐요. 자, 이 대지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야. 둘 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건축이 가능한 땅이에요. 그러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디에 접해 있어야 되냐면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요. 다시 땅이 어디에 접해 있어야 된다?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선천적으로 이런 얘기는 태어날 때서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가 있어. 이렇게. 여기 도로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수영이가 이만큼 땅을 갖고 있어. 여기. 그러면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얘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쓰냐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얘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근데 얘는 왜 한문이 달라요? 그죠? 다르죠, 지금? 얘하고 다르잖아. 흑토자가 있는 거랑 옷의자랑 틀리잖아요. 왜 그런가를 잠깐만 설명 좀 들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요 땅은 A의 땅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는 자, 길동이 땅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A의 땅은 도로에 접해 있죠. 그럼 얘는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이 대지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도로에 접해 있으면 애초에서부터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지금 A의 땅은. 그런데 길동이 땅을 잠깐만 봐요. 길동이 땅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사방이 누구의 땅으로 가려져 있어요? A의 땅으로 가려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A의 땅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맹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맹자를 이런 말을 써요. 눈목자를 써서
맹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A의 땅으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이걸 맹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맹지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물어볼게요. 길동이가 여기서 농사를 져요.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항상 누구의 땅을 밟고 다녀? A의 땅을 밟고 가야 돼. 맞죠? 그럼 물어볼게요. 길동이는 A한테 이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내야 돼. 사용료 그럼 내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길동이는 A한테 항상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길동이가 A한테 이럽니다. 야, 내가 미안한데 나도 이제 농사 짓고 오래됐으니까 나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건축 행위를 못 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지만 요만큼만 팔면 안 될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A가 뭐라고 한다? 그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만큼을 지금 길동이가 땅을 샀죠, 지금. 그럼 요만큼이 어떻게 됐어? 도로에 접해 있죠?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됐어? 요렇게 자루 모양으로 됐잖아. 자루 모양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땅은 맹지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대지로 바뀐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지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 대자를 쓴 거예요. 이해 갔죠? 자루 모양의 옷의 형태를 취했다 그래서 이 대자를 쓴 거야. 이해 갔어요, 이거? 그래서 이 대지도 마찬가지 뭐가 가능하다? 시작. 건축 행위가 가능한 땅이에요. 이해 갔죠? 그래서 여기 알아두실 거 항상 건축 행위를 하려면 뭐에 접해 있어야 된다. 시작.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중개 행위할 때 맹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중에 사기당하는 경우 많거든요. 기획부동산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 허가 내가지고. 만약에 이만큼만 땅을 사가지고 공사한다 그러면 대박이죠, 이거. 이게 투자 수익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골에서. 아무튼 여기 이 대자하고 이 대자하고 맹지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또 필지가 나와 있네. 자, 필지 설명도 들어갈게요. 필지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잘 봐요. 우리 대한민국의 땅은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거시기 이만큼 해서 또 거시기 또 이만큼 해서 거시기. 그러면 누구 거시기인지 모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라도 그 광주에 가니까 거시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관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1필지, 2필지 이렇게 번지를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집마다 지번이 있죠, 번지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필지. 그럼 누가 지어줬어, 그거를? 번지를. 국가가 지어줬잖아. 그러면 법률적인 의미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필지는 지적법상의 지번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다시 뭐를? 지번을 간다고 그랬죠? 그냥 번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번지로 많이 썼잖아, 평상시 때는. 맞죠? 그러니까 또 지번이니까 또 헷갈려. 그죠? 아무튼 번지하고 같은 말이야. 그래서 등기 단위의 의미다. 그래서 법률적 단위는 왜 법률적이야? 누가 지어줬기 때문에. 국가가 지어줬기 때문에 법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지하고 갱지, 자, 저지해서 박스표 나온 거 보셨죠, 지금? 자, 생략. 그 다음에 건부지는 뭐가 있는 땅을 건부지를 하고, 건축물이 있는 거. 공지는, 자, 용적률을 제외하고,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뭐라 한다? 공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지와 건부지에 대한 거 잠깐 좀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잠깐만 봐요. 자, 나지와 건부지. 우리가 이제 땅을 사요. 토지를 사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토지를 우리가 이제 보통 사게 되면, 자, 건물이 없는 땅과 건물이 있는 땅으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나지는 아까 제가 건축물이 있는 땅, 없는 땅? 없는 땅이라고 그랬고, 건부지는 건축물이 있는 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뭐하고 뭘로 구분한다고요? 시작. 나지와 건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어떤 게 가격이 비쌀까? 어떤 토지가, 어떤 땅이 가격이 비쌀까?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칙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자, 원칙적으로 누가 더 비싸라고 했을 때 낮이가 더 비싸. 왜요? 이게 나와야 돼. 왜요? 자, 이 건부지는 토지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건축물에 따라서 자, 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건축물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 예를 들어서 얘가 축사야. 그럼 얘는 오로지 뭐만 쓸 수가 있어? 축사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용도가 어떻게 돼? 용도가 한정적이야. 맞아요? 이거 외에는 쓸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낮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없어.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뭐든지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내 땅이야. 그럼 내 땅값을 올리는 게 좋아? 내리는 게 좋아? 그럼 어떤 걸 짓겠어? 축사를 짓겠어? 아니면 상가 건물을 짓겠어? 그게 더 땅값을 올리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어떤 게 더 비싼 땅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이 낮이가 비싼 이유는 바로 용도의 뭐 때문에, 그렇지, 바로 이것 때문에 비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 땅을 쓸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작.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뜻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 외우면 안 돼. 이해를 하고서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더 비싸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오지선다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자, 원칙이 낮이가 더 비싸. 이렇게 했잖아. 그럼 건부지를 사는 사람은 손해네? 사자마자 손해봤잖아. 왜? 낮이보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건부지를 사면서 가격이 떨어졌다. 이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건부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다시 건부지를 사면서 가격이 떨어졌다. 이것을 시작. 건부감가라는. 감자라고 하는 것은 뺄감자거든. 앞으로 감 이런 얘기는 뺄감자예요. 가격가. 근데 가격이 뭐 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예외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 그린벨트 지역.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토지를 이제 막 마음대로 하게 되면 국토가 막 이렇게 막 엉성하게 막 도시가 난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잘 쓰기 위해서 제한구역을 딱 준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이 낮이는 영원히 이 땅에서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죠? 근데 얘는 이미 건물이 있잖아.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건축물의 평수의 만큼 내가 개량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 있다니까? 내가 평수만큼 내가 지을 수 있어요. 이거 개량할 수 있다니까? 자,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앞으로도 영원히 안 돼. 그럼 어느 게 땅값이 비싸게 될까? 얘는 당연히 건부지가 더 비싸게 되더란 얘기야. 이해갔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건부지가 자 샀더니 가격이 올랐죠. 예외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건부 증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건부 증가. 이해갔어요? 건부지의 가격이 올라간다. 시작. 건부 증가. 가격이 떨어진다. 시작. 건부. 오케이.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지선다형의 예를 들어서 지문이 예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에서 건부지의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건부 감가를 한다. OX. X. 뭐라고 해야 돼? 건부 증가라고 해야 된다. 이게 오지선다형의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해 갔죠,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후보지하고 이행지 나와 있어요. 그것도 빨리 한번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후보지하고 이행지 이렇게 놨는데요. 자, 우리가 이 후보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자, 대분류관에
대분류 간의 전환이 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후보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자, 대분류 간의 전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후보지라 하고, 그 다음에 이행지는 소분류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후보지하고 이행지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놈이에요. 얘도. 그래서 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가 토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뭘로? 택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뭘로 하느냐 하면요. 농지. 그 다음에 임지. 이렇게 구분을 쳐요. 다시 한번. 토지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시작. 택지, 농지, 또.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해야 돼. 자, 다시. 토지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자, 세 가지로 구분했어. 시작. 택지, 농지, 임지. 이해 갔어요, 이거? 그럼 이 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주택 택자거든. 주택 택자는 뭐를 한다는 거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내가 택지 설명했잖아. 다 어디 갔대, 그들은? 집에 갔지? 다시. 자, 아까 부지는, 여기 봐. 부지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건축.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진짜 이거 끝까지 가야 돼. 다시. 부지는 뭐를 할 수 있어? 건축이야. 그 다음에 택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시작. 건축물이 있다, 없다 그랬잖아. 이거 핵심 용어는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봐야 돼. 자, 택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건축이야, 건축물이야? 그렇지. 그 건축물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한 거야. 주, 상, 공. 알겠어요? 자, 다시 건축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시작. 주, 상, 공. 자, 주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땅이죠. 그래서 자, 뭐가 있냐면 전, 밥, 과. 그 다음에 임지라고 하는 것은 수풀림자를 한 거예요. 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탄님하고 용재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이거 좀 볼게요. 알겠죠? 자, 먼저 이 용어에 대해서 주, 상, 공. 이건 뭐냐 하면 주거지, 상업지, 상가 건물, 공장 이런 얘기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주택. 전이란 얘기는 밭전자를 쓴 거예요. 답은 이런 거예요. 물수변에 자 밭전자를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혼난 것 같아. 보리. 절대 안 까먹어. 자, 다시. 자, 그래서 이 밭전자는 물에 항상 재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고추 농사, 뭐 양파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고. 답은 뭐야? 항상 땅에 물이 차여 있어야지만 농사가 되는 거야. 몰랐지? 자, 그래서 여기 봐요. 그게 보게 되면, 자, 여기 밭전자 있잖아요. 밭전자에 물수변이 있으니까 얘는 어떤 게 있을까? 벼농사, 그 다음에 미나리,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물속에 막 잠겨서 키우는 게 뭐가 있을까? 연꽃 같은 거, 연뿌리 같은 거. 맞죠?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 답, 과는 과수원 과자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신탄님의 탄자는 태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연탄 탄자예요. 그래서 얘는 나무를 심을 때 왜 나무 심었니? 그러면 숯 만들려고. 알겠죠? 다시 뭐 만들려고? 숯 만들려고 나무를 심는 거 시작. 신탄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려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건축 자재 같은 거나 또는 가구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심는 나무는 뭐라고 한다 시작. 용재림이라고 그래요. 이제 용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 잘 봐요.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대분류라고 해요. 다시 시작. 택지, 농지, 임지 이걸 뭐라 한다 시작. 대분류. 그러면 얘네들은 그렇지. 얘네는 소분류야. 얘는 대분류.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 설명할게요. 잘 들어야 돼. 자, 봐요.
자,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거나 택지에서 농지로 바꾸는 것은 무슨 변경을 한 거야?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 대분류지잖아. 대분류. 이렇게 대분류 간의 분류 변경하는 거 뭐라 한다? 시작. 후보지야. 또 농지에서 임지를 이렇게 바꿨어. 시작. 후보지. 대분류 간에 바꿨잖아. 어? 자, 다시 이렇게 대분류 간에 바꾸는 것은 뭐라고 했다? 시작. 후보지야. 그럼 또 여기 봐요. 주거지, 상업지,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막 바꾸는 건 뭘까? 이거는 조금만 돼서 분류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야? 그럼 또 또 전답 이행지 또 오케이.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이렇게 쉬운 거 안 나와. 알겠죠? 어떤 거 나와? 공업지에서 알겠죠? 전으로 바꿔서 바꿨어? 그럼 이건 뭐야? 자, 왜요? 선생님, 소분류인데 왜 후보지가 됐어요? 얘는 대분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택지 식구는 여기잖아. 택지 식구죠? 그 다음에 농지 식구는 요거죠? 맞죠? 또 임지는 요거잖아. 근데 자, 택지의 식구였던 놈하고 농지에 있는 식구놈하고 바꿨죠? 그럴 때는 대분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본다? 이것은 후보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행지라고 하는 것은 택지 식솔 안에서 바꿀 때만 뭐라고 한다? 시작. 이행지야. 그거를 소분류라고 하는 거야.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공업지에서 전으로 바꾸,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그죠? 전에서 주거지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행지라 한다. 틀렸죠? 뭐 해야 돼? 그렇죠. 후보지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그림이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그림이 안 나오니까 다 틀리고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택지 안에는 누구누구 있다. 시작. 주, 상, 공. 또 농지에는 시작. 전답과. 그 다음에 임지에는 시작. 신탄님과. 오케이. 그래서 대분류관, 소분류관의 후보지하고 이행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제가 그림하고 다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맹지하고 대지, 자료용 토지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지와 빈지로 들어가요. 자, 법지와 빈지. 요거 법지와 빈지는요, 시험에 너무 나오니까 별표 2개. 잘 나오는 거예요. 이 후보지 이행지도 별표 2개. 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법지하고 그 다음에 빈지. 거기 또 보니까 포락지도 같이 있네. 포락지도 같이 설명할게요. 포락지. 얘네들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삼택이 애들이야. 별표 2개. 시험에 너무 잘 나와. 알겠죠? 그래서 꼭 알아야 돼, 얘는. 자, 그럼 여기 잘 봐야 돼. 법, 이런 얘기는 법,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인정한 이런 뜻이야. 법으로 인정한 땅, 즉 무엇을 얘기한 거냐 하면 머릿속에, 제가 왜 이런 설명하냐면 단어에다가 그 키워드 안에다가 뜻을 집어넣으려고 훈련을 하세요. 알겠죠?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스토리로 담아서 이렇게 머릿속에 담는 방법이 있어요. 스토리텔링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습 방법이 단어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단어만 보면 뭐가 이렇게 무슨 뜻이라는 게 연상이 되게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법지. 그러면 법으로 인정했네. 무엇을? 소유권이 인정된 땅이다. 이런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다 못 살았어. 자, 이렇게, 자, 이런 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수영이가 이렇게 달동네 땅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지개를 피자. 야, 잘 잤다 그러면 막 달이 이렇게 다. 알겠죠? 그래서 달동네야. 알겠죠? 자, 그런데 수영이네 집은, 집 문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영이네 땅이야. 알겠죠? 그러면, 자, 이거는 뭐예요? 축대죠? 축대잖아. 그럼 축대는 써먹을 리가 있다, 없다? 없어. 이것을 우리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이거? 하지만 이 땅은 엄밀하게 누구 땅이다?
그렇지. 만약에 이거 싹 밀어버리게 되면 이만큼이 지금 수용이 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갔죠? 그래서 법으로 인정한 땅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시작. 법지야. 됐나요? 자, 하지만 쓸모는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여기다가 이게 높으면 이제 클라이머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옛날에 그런 게 어디서 먹고 사기도 힘든데. 그죠? 축대에 있으니까 좋긴 좋았어요. 진짜 저 이런 데서 살았어요. 마음이 아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화장실 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참 뛰어 올라가야 되거든. 중간에 좀 쌀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밥 먹기 전에. 자, 그 다음 빈지. 자, 빈지 봐요. 빈지는 제가 그림 그려놨죠. 자,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자, 빈지는 이거야. 자, 우리가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막 출렁인데, 자, 이렇게 바닷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바닷물이 빠졌잖아요. 빠지는 때를 우리는 간조라고 그래요. 자, 바닷물이 빠지는 걸 뭐라 한다고요? 간조.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이 이제 막 물이 많이 차잖아. 그러면 이때는 물이 많이 찼을 때는 우리는 찰만자를 써. 그래서 여기 물이 많이 차오른, 여기 많이 꼭대기까지 차오른 거 있죠? 이것을 우리는 만조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물이 빠졌을 때, 밀물일 때, 뭐라 한다? 간조. 썰물일 때 뭐라 한다? 만조라고 해요. 그러면 요 사이에 땅이 있죠? 요 사이. 간조와 누구? 만조의 사이에 이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석지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간척지하고 간석지는 달라요. 간척지는 뭐 하는 거냐 하면 땅을 메꾼 거야, 바다를.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간척지고, 이건 간석지는 간조와 만조의 사이에 있는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간석지야.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 강호동이 사기당했던 땅이 뭐냐면 여기야. 만조위서부터, 알겠죠? 만조위서부터 여기 뭐냐면 지적공부라고 해서 나와 있죠? 지적공부상이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 그러면 지적공부상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를 또 알아야 돼. 지적공부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유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적공부에 올라가는 거예요. 즉 여기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땅이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등기하잖아. 개인적인 땅. 그럼 어디에 장부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작. 지적공부상에 올라가는 거야. 이거 수영이 땅 이렇게 올라가는 장부가 뭐라고 한다. 시작. 지적공부상이야. 알겠죠? 지적공부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자, 국가로부터 내가 취득을 하고 취득세를 내는 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닷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뭐라 한다. 시작. 바닷가. 이 바닷가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 파라솔 이렇게 놓고 막 남녀간에 이렇게 썬팅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나 잡아라. 그랬더니 뒤에 놈이 뭐라고 해? 니 잡히면 뒤집힌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충청도는 뭐라고 하지? 뒤져. 자, 그런가? 자, 아무튼 이해가죠, 이거?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봐봐요. 자, 이 바닷가잖아. 이 바닷가는 자,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국토야, 국토. 이걸 사기당했다는 거야. 강호동이가. 알겠죠? 실제로 많아요. 왜 지금 해변가에 보게 되면 왜 텐트 쳐놓고 텐트 자릿세 막 따지잖아요. 다 인정 못 받아요. 다 불법이에요, 다. 무효 판정 받아요. 나중에 그 사기죄로 해가지고, 왜냐면 장사하잖아요. 왜 태종, 바닷가, 이렇게 부산에 내려가면 앉을 데가 없어. 다 파라솔 펴놔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자릿값 하면서 이게 다 법적이 무효예요, 다. 거기까지는 뭐 민법 교수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빈지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즉 경제적 실익은 있다? 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한 박스 한번 봐요.
아, 포락지도 맞아. 설명해야지. 자, 포락지도 설명할게요. 포락지는 여기다 설명해야 되겠다. 포락지. 자, 땅이 떨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인데. 그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산에 물이 이렇게 하천이 흘러내려요. 너무 좋은 땅이죠. 그렇지 않나요? 뭐 이런 데서 살고 싶어. 여기다 집 지어놓고. 너무 좋잖아. 아침에 탁 열었는데 막 새들이 막 지저귀면서 하천이 졸졸졸 흐르면서 막 너무 좋지 않나요? 아, 여기 이마트가 있어. 좋죠? 그러면 좋아. 자, 그런 땅이 어디 있어? 자, 아무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천이 흘러내리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죠, 이거? 그래서 지금 수영이가 여기에 밭을 만들어서, 알겠죠? 자, 여기 밭을 만들어서 등기까지 했어. 그래서 수영이는 여기서 양파 농사나 무슨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럼 이 땅은 법적으로 인정한 땅 맞죠? 자, 등기까지 했어. 소유권 이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라 산사태가 나가지고, 자, 하천이 이렇게 돼서, 알겠죠? 내 땅을 완전히 하천으로 만들어버렸네? 그렇게 되면 내 땅을 어떻게 돼? 찾을 수 없죠? 그러면 내 땅은 졸제 없어졌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졸제 사유지에서 뭘로 바뀌냐면 국유지로 바뀌어요. 나라 땅으로 바뀌어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자, 재해를 선포하잖아요. 재해를 선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비가 나와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보상 받으려고 선포 좀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많이 알면 다쳐. 자, 아무튼 자, 개인 땅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국유지로 바뀌어버린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이, 자, 내 밭이 절토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토는 뭐냐 하면 땅으로서의 절단 난 거예요. 절단 낼게요? 이런 얘기가 뭐야? 가만 안 둘게요? 이런 얘기죠? 절단 내가 절토됐다는 얘기는 땅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천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개인 땅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국유지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포락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지? 포락지.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거기 잠깐만 봐요. 아,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모자라죠, 이게? 자, 아무튼 볼게요. 거기 필지어 핵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필지어 핵지. 자, 거기 박스에 있는 거. 포락지서부터 봐요. 포락지는 처음에 등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소유권이 누구로 넘어갔어요? 국가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경제적 이용 실익이라는 얘기는 경제적 실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제적 실익은 없어져 버렸죠? 하천으로 변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법지 한번 봐요. 법지는 처음에 등기가 있었죠? 축대. 맞아요? 축대는 앞으로도 계속 내 땅이죠? 다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용 실익이 없어. 빈지는요?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빈지는 바닷가잖아요. 국토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여부도 없죠? 이용 실익은 있어. 누구나 바닷가에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필지와 획지로 들어가요. 자, 필지는 나라에서 지정한 번제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법률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획지는 우리가 사실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붙일 때 뭐라고 하냐면 획지라고 해요. 다시 용도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용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획지. 알겠죠? 법률적 단위는 필지. 됐어요? 그러면 거기 제가 그림을 담아놨는데 고추밭이죠? 물어볼게요. 용도는 하나죠? 근데 번지가 몇 개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1획지, 4필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옆에 봐요. 요번에는 210번지. 번지는 하나죠? 근데 용도가 되게 많죠? 편의점, 주유소, 고추밭, 뭐 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용도가 4가지고 주소는 하나죠?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 1필지, 4획지.
획지라고 읽는 거야. 이해 갔어요, 이거? 용도는 획지라고 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공한지 이렇게 나와 있죠? 찾았어요? 자, 공한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 뭐냐면 지가 상승을 투기 목적으로 해서 비어있는 땅이에요. 유휘지도 그냥 원래는 이 좋은 땅에 밭에서 농사 짓고 이런 땅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놀리는 땅이 있죠. 즉 둘 다 뭐 하는 거냐 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땅을 우리는 공한지 유휴지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다가 공자에다 동글뱅이, 유자에다 동글뱅이. 그러니까 공유가 나오죠. 공유는 뭐 해요? 나빠요. 왜? 투기해서. 여자의 마음을 막 앗아갔잖아. 도깨비에서. 그죠? 내 마음도 몰라 지금. 자, 그 다음에 휴한지 봐요. 휴한지. 휴한지는요. 쉴 휴자를 써서 이거는 투기하고 달라. 이거는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잠깐 쉬게 하는 땅을 우리는 휴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2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그냥 다른 농사를 짓는 경우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인천에 가끔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드라이브나 이제 쉬러 이제 갈 때 강화 좀 많이 가는데 강화에는 인삼이 유명해요. 보통 인삼 하기는 5, 6년 하잖아요. 6년 하잖아요. 그죠? 강화 인삼 유명하거든요. 그 가게 되면 6년 동안 하고 나서 땅의 기운을 다 인삼이 뺏어 먹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인삼 안 져요. 갈아엎고 나서 다른 거예요. 벼농사를 짓거나 다른 걸로 짓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1년 동안 짓고. 왜 시골에 내려가면 정겨운 냄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맞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휴한지는 좀 달라요.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포락지는 아까 제가 절토돼서 하천으로 된 땅을 포락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한계지는 거기다 밑줄 좀 그어봐요. 택지하고 농지하고 경계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야. 택지는 무엇이 있는 땅이야? 건축물. 다시 택지는 뭐가 있는 땅이야? 건축물.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잖아. 그럼 택지하고 자 건축물하고 딱 경계선인 그 사이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한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선화지라고 하는 것은 고압 전선 아래 토지. 왜 우리 시골에 가면 왜 철탑 이렇게 서 있고 막 그 이렇게 전봇대 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철탑 밑에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선화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화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잠식지. 잠식지는 거기다 밑줄. 건축물이 불법으로 침범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야. 자, 여기 잠깐만 봐요. 특히 이제 잠실 송파지구에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여기 이제 재개발 들어가. 그럼 이 사람들 다 뭐 해? 다 쫓아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쫓아낼 때 이게 건축물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뭐 하고 뭐를 줘? 입주비하고 딱지 주죠? 이사비하고 뭐 딱지 주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비닐하우스 막 지어놔. 그래도 준단 말이에요. 백제하고 막 하잖아, 여기서. 이런 것들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막 늘어나죠? 그래서 살고 있는데 많아요. 지금 압구정 그쪽 저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농성을 해가지고, 뭐 받으려고, 딱지 받으려고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이제 조직도 끼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하는 걸 우리 무슨지 시작? 잠식지.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농지는 당연히 농사 짓는 땅이고, 아까 제가 간석지는 뭐하고의 사이의 땅이라고 그랬죠? 시작. 간조와 만조 사이의 땅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고로 해서 우리 교재에도 보시게 되면 지목 28개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28개 용도로 나눠진 것을 지목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땅 이렇게 하잖아. 근데 땅도 쓰임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고 이러면 뭐가 된다? 우리는 과수원지라고 하는 거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땅을 28개의 용도로 우리가 구분해 놓은 걸 지목이라고 해요. 알겠죠?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주택의 분류로 가요.
자, 주택은 거기다 밑줄 좀 그어볼까요? 장기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장기간 뭐 하는데요? 주거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거기다 밑줄. 다시 주택이 뭐야? 그러면 시작. 장기간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 이해 갔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져요. 뭐하고 뭘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크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럼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적게 살 것 같아요? 많이 살 것 같아요? 적게 살고 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1세대가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잠깐만 봐요. 이제 머릿속에 담을 때, 아, 단독주택 그러면 한 세대, 세대가 좀 작겠죠? 그러니까 층수도 어떻게 될까? 낮을까? 높을까? 낮아. 그래서 이 단독주택은 보통이 3층이야. 그죠? 근데 공동주택은 아파트인 경우는 우리가 높잖아. 5층 이상. 또 공동주택은 빌라 같은 건 몇 층? 4층. 그래서 머릿속에다 딱 외울 때, 아, 단독주택은 낮아. 그러니까 몇 층? 3층.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사니까 많이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층? 5층이나 4층. 아파트는 몇 층 이상? 오케이. 그 다음에 빌라나 이런 것들, 연립은 몇 층? 4층. 왜 4층인 줄 아세요? 저번에 내가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택법의 관리 그 법에 들어가게 되면 4층까지는 그렇게 크게 그 제한이 없어요. 근데 5층이 딱 되는 순간 뭐를 선임해야 되냐면 관리소장을 선임을 해야 되고 뭐 소방법,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돼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러다 보면 빌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분양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전부 다 4층으로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 잠깐만 보면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단독주택은 1세대, 한 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거나 또는 다중 이렇게 나와 있죠. 다중. 거기는 뭐냐 하면 학생 또는 여러 사람이 장기 거주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있죠. 잘 봐요. 그 왜 드라마에 보게 되면 방은 각자 써. 근데 주방은 하나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하숙할 때 이런 집처럼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걸 다중이야. 어떤 집인지 연상돼요? 왜 그런 거 있죠? 화장실 2개. 사람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면 불편하니까 화장실 2개인데 주방은 공통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방은 어떻게 돼? 각자 쓰는. 이게 다중주택이에요. 이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다가구. 다가구 주택은 뭔지 알죠? 따로따로 그거는 이제 뭐 따로따로 돼 있는 건데. 자, 이런 거고. 전부 다 몇 층이에요? 3층. 맞아요? 근데 330평방미터하고 660평방미터 이하라고 나와 있네요. 맞죠? 근데 이게 시험에 여과 없이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머릿속에 담아야 돼.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으로 좀 머릿속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잠깐, 거기 보는데 공간 잠깐 볼게요. 공간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잠시 기거하는 데를 공간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공동주택을 잠깐만 봐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제가 연다 새끼라고 해서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거기? 이거를 좀 머릿속에 좀 담아, 유치하더라도.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 다가, 알겠죠? 다중하고 다가구 뭐 있잖아. 근데 지금 공동주택은 뭐야? 다세대야. 그래서 연다, 새끼, 이렇게 한 거야. 알겠죠? 끼는 기숙사를 얘기한 거예요. 연다, 새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파트를 뭐라고 한다고요? 연다, 새끼. 공동을 아파트를 연다, 새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담으시기 바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얘네들은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평이 아니라 평방미터가 커. 몇이야? 660인데 어떤 놈은 초가고 어떤 놈은 이하잖아. 이게 또 헷갈려. 그죠?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연초 다이라고 해놨죠? 거기 글씨 써놓은 거 보이세요? 그래서 앞자만 동글뱅이, 연립의 연, 초과의 초, 동글뱅이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세대 다, 이하의 이. 그러면 연초 다이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 뭐 한다고요? 뒤진다, 이런 얘기야. 연초 다이. 담배를 피면 뭐 한다고요? 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기숙사는 뭐 뭔지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 봐요. 뭐 공법에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 많이 안 나가지만 우리 두 가지만 봐요.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1층의 순수한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면적은 지하 면적서부터 지상에 있는 거 몽땅 바닥 면적을 다 얘기하는 걸 뭐라 한다 우리는? 연면적. 왜 연면적? 자, 연면적에다 별표. 우리 학계론에서 계산형 문제 할 때 연면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연면적은 좀 알아야 돼. 알겠죠? 자, 연면적이 뭐라고? 시작. 지하 바닥 면적서부터 지상에 있는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걸 뭐라 한다? 시작. 연면적. 오케이. 자,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지금 몇 시야? 1시 반이에요? 이거 마무리 좀 끝낼게요. 오늘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데 다 끝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끝내야 되는데 조금만요. 한 15분만 더 할게요. 네. 자, 부동산 특성에 대한 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은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와요. 아까 우리 전까지를 우리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방금 끄는 데까지가 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끝날 때까지가 한 문제. 그래서 세 문제가 총론에서 나와요. 세 문제, 네 문제. 이해갔죠? 자,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뭐라 하냐면 부동산의 특성에 보면 21에서부터 해서 27회까지, 28회까지 나왔는데 별표 3개가 나와 있죠, 프린트에. 이거는 빈도수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3개가 제일 많다는 거야. 자주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그림 봐요. 그림. 틀을 먼저 머릿속에 담고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부동산의 특성을 보게 되면 부동산을 아까 제가 뭐하고 뭘로 크게 구분한다. 시작. 토지하고 건물. 그럼 토지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토지의 특성은 신이 주신 것 그 자체를 우리는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고, 에? 자, 그 다음에 인간이 개입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특성? 인문적 특성. 그러니까 달라. 신 자체가 그냥 주신 거야. 그건 뭐? 자연적 특성이고, 그 다음에 자, 인간이 꼈어. 인간이 행동을 취한 거야. 알겠죠? 이거는 뭐라 한다? 시작. 인문적 특성. 자, 그래서 거기 이렇게 구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건물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신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렇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먼저 제가 있잖아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하고 건물의 특성 빨리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 보면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나와 있죠. 용도의 다양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토지를 아까 지목 28개 아까 잠깐 봤었잖아요. 마음대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그래서 물어봐야지. 대분류 간에 변경되는 거 아까 뭐라 했지? 후보지. 소분류 간에. 오케이. 자, 이렇게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시작.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병합이라는 얘기는 묶는다는 얘기고 분할이라는 얘기는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땅을 이만큼을 갖고 있는데 1번지 땅이야. 너무 커.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할을 했어. 그래서 1-1번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팔리겠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분할. 자, 이렇게 된 땅을 하나로 뭉쳤어. 합친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거는 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땅이 돼버렸다. 이것을 우리는 플로테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땅을 2개로 나눴다가 2개로 합쳤다. 이런 것은 누가 한 거야? 신이 한 거야? 인간이 한 거야? 인간이 한 거잖아. 등기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적 특성이라고 한 거야.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국토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이 뭐냐 하면 여기 봐요. 우리 수도의 행정부서가 서울에 있다가 다 어디로 내려갔어? 세종시로 내려갔잖아. 위치가 변했죠? 이걸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면서 땅값이 다 어떻게 됐어? 올라가고 막 변하기 시작했죠? 이런 거. 국토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행정부서가 나눠져 있죠, 지금? 자, 이런 것들은 누가 다 한 거다? 인간이 한 거야.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라고 한 것이다. 이해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특성을 봐요. 자, 건물의 특성에 시험 문제가 건물의 특성이 사실 안 나왔는데요. 제 욕심 같아서는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토지, 자, 다음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토지하고 다 섞어가지고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자, 건물은 누가 만든 거예요? 신이 아니면 인간이? 인간이. 그러면 여기 봐요. 자, 이 건물은 영원한가? 토지는 신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가. 맞아요? 이걸 이제 영속성이라고 좀 이따 배울 건데, 자, 하지만 건물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가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 건물 안에 철근이 있죠. 철근과 H빔이라고 혹시 아세요? 지하철 공사하면 이렇게 봤죠, 이거. 그래서 이런 철근이, 자, 누가 더 힘이 셀까? H빔이 더 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자, 수명을 내용연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한테는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이 만든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용연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런 것들은 내용연수가 보통 30년 정도 가요. 그래서 세법에서 뭐라 하냐면 철근 구조의 건축물은 내용연수 몇 년? 30년 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H빔으로 하는 것은 몇 년? 50년을 잡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연수가 있다는 얘기는 수명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50년이 지나면 건물은 어떻게 돼?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다시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비영속성이라는 얘기는 오래 가지 않는 거야. 영원한 게 없다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는 영속성이다. O. 건물은 영속성이다 그러면 X야. 왜 그런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생산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잘 봐요. 토지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왜? 토지는 늘어나지 않아. 자, 물어볼게. 지구는 늘어나 안 늘어나? 근데 여기서 질문. 선생님, 여기 아까 바다를 다 퍼내고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땅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꼭 알아두세요. 이것은 기존의 소지 원지는 이미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땅이야. 물을 퍼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원래서부터 소지 원지였어. 물을 퍼내기 전서부터도. 물속에 가라앉는 땅도 뭐라고 한다? 시작. 소지 원지야. 그러면 이 땅을, 바다를 건져냈죠? 그래서 소지 원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소지 원지에서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미 지구는 한정적인 지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를 뭐 한 거야? 변경한 거야. 다시, 이건 용도를 뭐 한 거다? 변경한 거지. 땅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OX. X야. 물리적 공급은 안 돼!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늘리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시험에 이렇게 나와. 무조건 토지는 안 돼.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면 안 돼?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경제적 공급과 물리적 공급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언제든지 인간이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생산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토지는 생산이 가능해? 안 돼.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동질성. 동질성은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소재로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서울에 보면 여의도에 트윈타워라고 있어요. 쌍둥이 빌딩이 있거든요. 똑같잖아. 맞아요?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 왜? 다 틀려. 자, 우리 천안에서 1번지 땅과 2번지 땅은 다르잖아. 틀려? 안 돼? 토지는 동질성이 없어. 있으면 안 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동 가능하다. 자, 여기 봐요. 우리 요즘에 보면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집들만 옮겨가죠. 그래서 건물 자체는 움직일 수 있지만 토지는 이동 가능하다? 안 돼. 위치가 고정돼 있어. 부동성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속성. 부속성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잘 봐요.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올라 있는 거죠. 그럼 토지 위에 부속되어 있는 거죠. 부속이라는 얘기는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섰다. 이게 부속성이에요. 이해 갔어요? 알아두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자연적 특성이 뭐가 있는가? 제가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부동성의 부, 부중성의 부, 영속성의 영, 개별성의 개, 인접성의 인. 그래서 자, 자연적 특성은 누구누구 있다. 시작. 부, 부, 영, 개, 인. 알겠죠?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다시. 자, 자연적 특성은 시작. 부, 부, 영, 개, 인.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 한번 봐요. 시험에서 옛날에 과거 시험에서 어떻게 하냐면 첫 해는 첫 해에 만약에 부동성이 나왔으면 두 번째는 부증성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부부 연계 막 돌아가면서 나왔는데 제 생각에서는 이 건물의 특성까지 해서 오지선다형으로 섞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알겠죠? 첫 번째 부동성서부터 빨리 좀 볼게요. 자, 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렷 이런 얘기잖아. 움직이지 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부동산, 움직이는 것은 동산, 움직이지 않는 건 뭐라고 그랬다?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성은 동산하고 부동산의 구분하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가 나오는 게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기준이다. 동글뱅이 1번 찾으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국지하에다 밑줄. 국자가 무슨 국자예요? 나라 국자 아니죠? 국한적으로 이런 얘기는 요 동네만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천안 일동만 정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안 일동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지 천안 시내가 다 불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천안 일동을 우리가 국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위치에 관련된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놨는데 자 어때요? 우리가 천안도 천안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있다면 가격이 다 같아요? 달라요. 알겠죠? 왜냐하면 국지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고 나왔는데 외부 효과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 내 땅은 여기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근데 옆에 납골 땅에 들어왔어. 그럼 내 땅값은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맞아요? 부의 효과, 마이너스 효과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 배워요. 그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어. 내 땅은. 근데 여기 롯데백화점이 들어왔었어. 내 땅값은 올라가죠. 무슨 효과? 정의 효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무슨 성? 부동성. 맞아요? 옛날에 그 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나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 맞아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죠. 잘 살고 있어. 29만 7천 원인가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잘. 예. 자, 그 다음에 임장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임장활동. 임장활동은 뭐냐 하면 현장 조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도 이건 중요해.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101동에 101호, 102호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근데 자, 똑같이 가격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거의다가 몇 호요? 얘 얼마 접수만 해놓지.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도 없이 얼마예요? 시세가 얼마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영업을. 그거 정말 제가 있잖아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관심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원래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뭔가 달라요. 전화 받을 때, 그래요? 선생님, 그 베란다 확장하셨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다 물어봐요. 그럼 왠지 신뢰감이 들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그래요? 부동산 우리 아파트도 10개가 있어요. 부동산 사무실. 그런데 신뢰감이 있어야지 내가 물건을 의뢰하잖아요. 복비주는 똑같은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건성 받으면 재수없다 그래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서 딱 꼼꼼하게 해야 돼. 확장했어요, 안 했어요? 확장했어요. 화장실 몇 개야? 2개예요. 변기가 하나 망가졌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봐야 시세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맞죠 이거? 그런 임장 활동이라는 얘기는 시장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성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 배우자는 부동성입니까? 분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불안정 경제 시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거야.
내 땅을 얼마에 팔았니 안 팔았니 절대 얘기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불안정 경쟁 시장은 정보가 공개된 시장, 안 된 시장. 안 된 시장이네. 자, 그다음에 부증성 봐요. 부증성. 자, 부증성은 거기 뭐냐면 늘어나지 않는 것을 부증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런 말을 써놨죠. 매립지나 간척지는 용도 변경이지에다 동글뱅이. 용도 변경이지 토지 물량이 증가된 것이 아니다라고 써놨죠, 지금? 그래서 시험 문제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X예요.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O.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완전 비탄력이다. OX. O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 완전 비탄력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요. 알겠죠? 우리 한번 했던 기초 입문 과정을 뛴 사람들은 알아야 돼. 근데 몰라.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희소성에 대해서 봅시다. 워낙 토지는 귀해. 왜? 지구는 한정적이잖아. 근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소유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줄어들잖아. 왜? 여자들 한정판 그러면 환장하잖아. 맞죠? 아니면 말고. 자, 그 다음에 집가고. 자, 땅이 귀하다 보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걸 뭐라 한다? 시작. 집가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이게 이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대와 지가에 대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대는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지가는 땅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대 및 지대의 근거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용료하고 알겠죠? 땅값의 가격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잘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아까 1교시 때 되게 많이 했잖아. 잘 쓰는 거 뭐야? 능률화. 알차게 쓰는 거 채, 유효, 이용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영속성 봐요. 영속성. 영속성이라는 얘기는 영원히 가는 거죠? 뭐가? 토지가 신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비소모성이라는 얘기는 닳지 않고 계속 간다는 뜻이죠. 그죠? 자, 비소모성이다. 그래서 거기에 물리적 감가가 없다에다 밑줄하고 별표. 자,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없어요. 자, 물리적 감가가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가는 거야. 자, 여기 봐요. 토지는 물리적 감가라는 얘기는 여기서 물리적이라는 얘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물리적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인간은 물리적 감가가 있다 없다? 숫자가 바뀌었어. 4에서 5로. 자, 아무튼 끝나고 남아. 자, 아무튼 자, 인간은 물리적 감가가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토지는 없다. 이렇게. 물리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별표 2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득 이득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빌려주고 임대료 받거나 또는 처분하게 되면 내가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왜? 영원히 가니까. 물려주잖아요. 토지는 계속 상속으로 물려주죠. 그래서 이런 이득이 있고. 재생산이 불가하다. 우리 토지는 안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물리적 공급이 안 늘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장기적 배려에다 밑줄. 자, 장기적 배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토지를 살 때 왜 샀어요? 그러면 투기하려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여기 지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가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있죠. 먼 미래를 보고서 하는 것을 우리는 장기적 배려라고 해요. 알겠죠? 다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걸 뭐라 한다? 시작. 장기적 배려. 자, 이제 개별성이에요. 자, 개별성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각각의 토지의 가격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시 각각의 토지의 가격은 뭐 하다고요? 다르다.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시면 자, 1번지의 땅과 2번지의 땅이 다르죠. 가격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표준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있는 땅이 제일 비싸잖아요. 여기가. 맞아요?
근데 주택가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지금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자 100평방미터당 10만 원 이렇게 정해보는 거예요. 표준적으로. 알겠죠? 그러게 된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주택가에서만 해당이 되지 모든 땅을 무조건 100평방미터당 10만 원 정해놓으면 여기도 10만 원이라는 얘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적인 것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은 표준적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별성을 잠깐만 보면 자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불가하다는 게 똑같은 땅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땅은 없잖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 경제적 대체는 가능하다. 경제적 대체는 가능하다. OX? 물리적 대체는 안 되는 거야. 왜? 똑같은 땅은 없는 거거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 대체가 무엇인지, 물리적 대체가 무엇인지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다 틀리고 나오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물리적 대체가 불가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경제적 대체라는 얘기는 주거지에서 상업지. 아까 우리 그 배웠잖아. 후보지, 이행지 배웠죠?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된다는 거.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가격을 붙일 수가 없어. 각 번지마다 가격이 다 뭐해? 달라.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자, 아까 표준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잠깐 별표. 이처럼 부동산은 독점, 비공개성적인 성질과 비표준화성, 비조직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비표준화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야. 택배처럼 유통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서 어떻게 돼? 동네에서 하시잖아요. 맞아요? 물론 전국적으로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위치의 부동성 때문에 우리가 하잖아요. 무슨 동에서 하잖아요. 맞죠? 사무실을 뭐 천안에 해놓고 또 저기 부산에다 해놓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자, 이렇게 된다. 자, 인접성 보겠습니다. 자, 인접성 보시게 되면 인접성에 보면 가까이 붙어 있는 영향, 즉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외부 효과에다 밑줄. 다시 무슨 효과? 외부 효과. 그래서 우리 동네에 납골 땅 들어온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결사반대하고 그러죠. 왜? 땅값 떨어질까 봐. 맞아요? 이런 영향에 미치는 것을 우리는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외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인접성.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기타 적재성. 자, 적재성은 땅의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가경성은 땅에 식물이 뿌리 내리는 거. 배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비옥도, 땅이 영양 상태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지력성은 생산력이 얼마큼 좋으냐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고, 나머지 인문적 특성에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경제적 공급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건물의 특성들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아유, 오늘 너무 되게 오래 했네요. 자,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 올 때 경제론 들어갈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 올 때 준비물이 있어요. 연습장하고 계산기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경제론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은 정말 중요한 그래프 한참 그릴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